큰 골자는 야 이거 축협에서 홍명보 감독을 아예 낙점하고 이렇게까지 끌고 간 것이 아니냐는 합리적인 의심과 추측들 그 뼈대로 여러 가지 이 폭로들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조금 들으면서 약간 좀 기가 차는 내용들도 있는데 일단 가장 우리 축구 팬들이 원했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좀 가까웠던 감독 가장 가까웠던 감독이 제시마 씨 감독인데 세금 문제로 일단 실패를 했고 우리 축구 팬들이 아는 내용입니다. 돈도 캐나다에게 밀려서 결국엔 선임하지 못한 것으로 우리 축구 팬들은 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요거 좀 어떤 내용이 들어왔는지 말씀 좀 해주시죠. 근데 일단 좀 놀랬던 거는 캐나다에서 간 금액보다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금액이 더 적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맞춰줄 수 있는 조건보다 캐나다가 지금 그 조건이 더 낮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돈 더 많이 줄 수 있었다는 그러니까 거예요? 조금이라도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하더라고.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 자, 얘기를 하면 그 연봉이나 이런 조건의 문제가 아니었고 정말 제시마 씨는 어떤 분은 농담으로 이런 얘기도 해. 나보고 이제 기자 선생님이 통역만 데리고 가서 제대로만 협상을 했어도 제시마 씨는 되는 거였다. 그 정도까지 얘기를 해. 그러니까 그만큼 제시마 씨는 정말 되게 오고 싶어 했고 진심을 준비를 했어. 그리고 전광의 평가도 너무 좋았어. 근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 시점이 한 3월쯤이거든. 네. 3월부터 이미 제시마 씨는 엄청 이렇게 해가지고 이미 막 급부상했고 전광이 내부에서 제시마 씨 무조건 가야 된다. 이런 분위기였단 말이야. 네. 근데 제시마 씨도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다 알고 금액적인 부분 대충은 다 알고 협상을 진짜 진지하게 임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 정말 브리핑도 좋았고 이런 뭐 전술 플레이 이런 거 너무 좋았어. 그러니까 누가 봐도 우리 지금 현실에서 가장 맞는 감독이었던 거야 제시마 씨가. 감독이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쨌든 협상을 이제 하는 과정은 네. 전광희가 어쨌든 아까 뭐 박주호 위원도 얘기를 했지만 박주호 위원이 추천했던 감독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 정말 모든 게 맞았더랬어. 뭐 플랜도 좋고 다 좋아. 한국 오겠다는 의지도 있고. 네. 뭐 거주 이런 문제도 거의 없었어. 근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일정 기간, 그러니까 180일, 그러니까 정확하진 않아. 180일 정도 이 기간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진대. 나도 이거는 세율. 내가 이걸 정확히 잘 몰라서 어떻게 말할 수는 없지만 예. 그런 부분 때문에 협상의 여지가 있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그 어떤 또 통화한 분이 한 분은 만약에 나는 이게 너무 좀 답답하다. 협회가 물론 클린스만 사태 때문에 그 국내 거주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했잖아. 오늘도. 국내 거주. 때문에 뭐 안 된다. 그럼 외국인 감독은 애초에 될 수가 없다라는 거야. 외국인 감독들은 어차피 대표팀이 만약 이게 소속팀이야. 클럽팀이야. 그러면 안 되지. 근데 대표팀은 어쨌든 지금 대다수가 해외에 있고 다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 대신 클린스만 때문에 우리가 너무 이미지가 안 좋아진 거야. 그거에 대해서. 예. 그러면 한 180일 정도, 그러니까 한 절반 정도만 한국에 있어서 K리그 다 보고. 저 180일이면 6개월이니까 딱 절반 정도거든. 있으면서 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데 예. 이 클린스만에 대한 그 약간 그 트라우마 같은 내용 거? 문제 때문에 너무 협회가 꺼려했다라는 거지. 근데 전광에서 이 부분을 다 알고 있었고 그래도 해야 된다는 분위기였다라는 거야. 근데 제시마 씨는 이런 연봉 어쨌든 정해진 부분이 있잖아. 그러니까 세율이 너무 달라지니 그거에 따라 금액이 너무 커지니까 요만 좀 조정을 하자. 조정을 하자. 그러면 그러니까 180일 이내로만 딱 와서 열심히 하고 또 나머지 기간에 뭐 휴가도 있고 아니면 이게 매일매일 경기가 있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맞춰서 유도리 있게 좀 하자는 거지. 그리고 만약에 근데 만약에 연봉을 더 줄 수 있었으면 왔겠죠. 근데 그건 뭐 세율 문제도 없겠지. 세율까지 다 보전해주면. 근데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그렇게까지 얘기를 한 거지. 근데 그게 협상을 결국엔 협회가 한 거지. 그때는 전권이 없었잖아. 예. 협회가 협상을 하러 갔다고. 뭐 협회에 있는 뭐 몇 분이. 예. 그러니까 그게 그 전까지 전광희의 분위기는 제시마 씨 무조건 된다. 카사스까지 가지도 않아도 된다. 예. 제시마 씨는 이미 너무 우리의 플랜에도 맞고 이런 부분들이 너무 잘 맞으니까 협상만 잘하면 데려올 수 있다라는 거지. 근데 이제 그런 문제들이 터졌고 그래서 진짜 이 얘기까지 하더라고. 일부 위원들은 거기에서 젊은 위원이겠지. 예. 아마 박주호 위원이 포함됐을 것 같긴 한데 연봉이 문제면 그러니까 제시마 씨 감독은 너무 좋은 감독이니까 진짜 우리 한국 축구를 데리고 와야 되니까. 그리고 제시마 씨 감독을 추천한 게 박주호 그치. 위원이야. 그러니까 뭐 누군지는 뭐 말씀을 안 하실까도 모르겠어. 근데 모시고 와야 돼. 너무 중요한 감독. 우리 축구를 위해, 우리 후배들을 위해 정말 모시고 와야 되니까 연봉이 모자라. 우리가 보전을 할게. 좀 보태겠다고?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진심이었다는 거야. 위원들도. 근데 협상을 갔는데 그게 잘 안 된 거지. 근데 조율이 막판까지 또 캐나다 가기 직전, 그러니까 거기 오케이 하기 전까지도 그러니까 되게 길었어. 우리가 기억하시면 알겠지만 제시마 씨
이 사과가 엄청 길었다고 사실 생각보다. 그러니까 계속 그런 협상들이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어쨌든 우리가 좀 진심으로만 이렇게 잘했어도 될 수 있었다라는 거지. 그게 너무 아깝다라는 거야. 정말 정강에서 노력해가지고 그 젊은 위원들 중심으로 했는데 더 그러니까 물론 박주현도 얘기했지만 진짜로 제시마 씨 누군지 몰랐대. 몇몇 위원들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 연세가 있을 수 있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추천하니까 누구야? 얘 누군데? 누군데? 뭐 이건 박주현도 얘기를 했잖아. 근데 실제로도 그랬고. 그리고 나중에는 제시마 씨에 대해서 유튜버들이 많은 얘기를 전술 플랜 얘기. 좋은 감독이구나. 이런 사람도 있었다는 거야. 예. 근데 그 박주호 의원이 막 설명하고 또 젊은 위원들이 설명하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어떻게든 올라갔는데 더 재밌는 건 만약에 제시마 씨가 딱 추천을 받고 한 3월쯤 그러니까 임시 감독 하기 전에 그때 만약에 제시마 씨로 아예 올인해서 갔으면 됐다라는 거야. 그럴 분위기였다라는 거지. 아니 근데 그러니까 나는 이런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제시마 씨가 결국에는 실패를 했잖아요. 지금 홍명보 감독이 됐는데 마치 이 제시마 씨 감독에 대해서 실패를 얘기하면 자꾸 뭐 한국에 거주를 안 할 것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고. 그러니까 안 한다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협상 여지가 있는데 그거를 이거 연봉을 만약에 실패한 거잖아. 그러니까 세율에 따라 어떤 그런 얘기를 하니까 만약에 연봉을 제시마 씨가 원하는 만큼을 주면 당연히 오는 거였지. 그렇지. 근데 그게 안 되잖아.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조율을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 그러면은 제시마 씨 측은 그런 거지. 제시마 씨가 어쨌든 협상 담당한 분들이 있으니까 그 측은 그거야. 그러면 180일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가면 내가 최선을 다하겠다. 180일 정도 한국에 머물면 세율이 문제가 터지니까 그러면 금액 차이가 크잖아. 그러니까 내가 받을 수 있는 그 연봉을 양보하고 어떻게 보면 그 연봉을 받는데 세율만 이것만 조절을 하자. 그러면 그 기간 내에 하면 어차피 해외 선수들이 많고 그 제시마 씨가 다 알고 있는 거지. 황희찬도 있고 김민재도 있고 손흥민도 있어. 그럼 나는 어차피 유럽에 내가 본거지 주고 있으니까 돌아다니면서 그 선수들을 잘 파악하고 또 와서 또 K리그 열심히 하고.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클린스만의 어쨌든 트라우마가 있긴 한 거지. 그래도 그 부분들 좀 더 했으면 됐다라는. 그리고 조금 더 제시마 씨가 누구야라고 할 때가 아니라 그 감독이 딱 왔으면 그때만 했어도 오히려 더 밀어붙였을 거라는 거지. 더 집중하고. 근데 그때 아놀드가 추천이 된 거지. 그래. 이거는 솔직히 저는 이건 그냥 제 개인 사견인데 그때쯤 아놀드를 추천을 받았던 것 같아. 그러면 제시마 씨 감독 측에 그때 그러니까 제시마 씨의 올인을 해도 모자랄 판에 어쨌든 뭐가 조금 이제 후보가 더 있어 이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그때 조금 더 집중하고 그런 거 협상들을 좀 전문적으로 했으면 그냥 그때 됐고 끝나는 건데. 올인했으면 가능했다는. 그리고 아놀드 감독 추천받고 이러니까. 그 협상에 대해서 뭔가 더 진지하게 하고 뭔가 이거 조율도 하고 사실은 나도 솔직히 국내 거주 클린스만 때문에 트라우가 있어. 나도 있어. 그래서 그건 당연해. 그래서 처음에 그런 부분들이 얘기가 나왔을 때 그래 뭐 제시마 씨 나는 이 내용을 사실 오늘 들었으니까 내가 뭐 부족한 걸 수도 있겠지만 그때는 전에는 그래 뭐 너무 또 국내에 머물 의지가 없으면 난 좀 그렇다 나도 그 생각 했는데 그게 아니야. 또 돈만 더 주면 되는데 그 돈이 안 되니까 이거를 좀 조절을 하자라는 거였고. 체류 기간을.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어차피 생각해보면 우리가 A매치를 많이 해봐야 뭐 369, 11뭐 이 정도밖에 안 해. 뭐 동아시안컵이 있으면 뭐 또 좀 달라지겠지. 근데 그 안에만 집중하면 된다는 거지. 근데 그거를 일단은 첫 번째는 이 전광희 뭐 박주호 위원을 표현한 이 젊은 위원들이 그 어쨌든 뭐 제시마 씨의 그런 플랜을 듣고 했을 때는 너무 100% 만족을 했다라는 거야. 이 감독을 그때 밀어붙였어야 되는데 일단 그러지 못한 거. 일단 제시마 씨 누구냐고 물어보는데 거기다 뭐라고 말을 하니? 그리고 또 뭐 히딩크 감독 측에서 뭐 추천받았다고 그건 조금 하니. 좀 뒷이야기야. 그거는 조금 더 뒷이야기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속 터지는 거예요. 그들 입장에서는. 그러고 나서 그러면 가셨어. 근데 그것도 잘 안 됐고.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그때 됐어야 돼. 그게 끝난 거야. 그렇죠. 거기서 안 된 게 그 오죽 진짜 그때 끝났으면 났어 지금. 오죽 답답했으면 젊은 위원 뭐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나는 박주호라고 봐. 연봉 좀 내가 할 테니까 좀 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난 진짜 오죽 답답했으면. 일단 제시마 씨 감독의 이 뒷이야기들은 여기까지 털어보고 그리고 오늘 이임생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사가 포에스는 뭐 롱볼 축구하고 그리고 박은호는 고강도 압박을 너무 강조한다. 우리 지금 빌드업 축구로 가는데 고강도 압박 철학 가진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맡기겠냐. 이런 얘기합니다. 이것도 좀 뒷이야기가 있다면서. 일단 첫 번째는 그 발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 뭐 일단은 포에스에 대해서 롱볼 축구하는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틀린 얘기가 너무 많아서 일단 첫 번째는 우리가 빌드업 축구를 추구한다. 물론 이제 최근에 게임 모델이 나오고 철학이 나왔으니까 맞는 얘기지만
우리가 클린스만 때 그렇게 빌드업 축구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벤투호 축구를 못 이어갔다고 사실은. 근데 더 재밌는 건 어쨌든 포획 감독이 그렇게 롱볼만 하는 감독은 아니야. 네. 그 팀에 따라 바꿔왔고 그거를 그냥 단순하게 포획은 롱볼 뭐 빅샘이야? 그렇지, 그렇지. 말이 안 되거든. 그렇지. 그러니까 그걸 하나로 규정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돼. 내가 오늘 통화한 분도 그 어쨌든 관계자일 텐데, 그 말이 안 된다는 거야. 좀 그래도 선 국가대표 출신이고 전술 또 감독도 했는데 그렇게 표현한다라는 게 조금 말이 안 맞는다는 거.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도 누가 얘기를 하신 건데 빌드업 축구랑 어쨌든 요새 빌드업 축구만이 완전히 트렌드는 아니거든. 섞여 있어. 압박도 축구가. 하면서 이제 섞여 있지. 맨시티도 그렇고 옛날에 클롭 감독은 네. 뭐 개개인 프레싱, 하이 프레싱을 해서 완전 압박해서 끊는 다음에 역습하는 거였잖아. 근데 요새 클럽은 그런 축구 안 해. 압박을 하지만 섞어. 빌드업도 했다가 압박도 했다가 이제는 약간 하이브리드라고 전술 네. 자체가. 근데 그게 마치 양립이 안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해버리는 거야. 그러면은 바그너는 하이 프레싱밖에 못해? 그게 아니야.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건데 재밌는 이것도 이제 아마 어디서 못 들으신 얘기일 것 같은데 네. 어쨌든 바그너는 별로 얘기도 안 했어. 이임생 이사가 오늘 별 얘기 별로 안 얘기 했어. 안 했어. 바그너는. 어쨌든 둘은 본 거는 포엣이랑 바그너인데 포엣에 대해서는 문자 얘기를 했지. 예. 사실 그것도 좀 웃기긴 해. 그걸 굳이 왜 가? 그것도 웃긴데 바그너 얘기는 별로 안 했어, 그지? 근데 바그너 얘기가 뒷얘기 하나 있는데 바그너가 진심이었다라는 거야. 어쨌든 클럽 사단의 일원이고 프레젠테이션을 했는데 정확하게 한국의 문제점을 알고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는 야 세대 교체가 좀 필요한 것 같아 한국이. 그러니까 너무 이제 어쨌든 오래됐고 젊은 선수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좀 세대 교체가 필요하죠. 내가 만약에 그런 한국 축구를 간다면 내가 한 50명의 리스트를 이렇게 가지고 있고 뭐 당연히 유럽파들 뭐 당연히 있겠지만 50명의 리스트를 가지고 나는 한국 축구를 이렇게 만들고 싶다라는 프레젠테이션을 했다라는 거야. 그게 뭐 어쨌든 만나서 했는지 그걸까지 내가 듣지 못했지만 어쨌든 뭐 이임생 이사에게 했겠지. 그런 프레젠테이션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재밌었던 건 양민혁에 대해서 알고 있었대. 아 양민혁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그만큼 바그너가? 알았다라는 거는 어쨌든 K리그의 진심을 보였다라는 거. 그건 물론 당연하지. 양민혁이 지금 뭐 어쨌든 뭐 프리미어리그에 예. 협상하고 있는 뭐 유망한 선수인 거 맞지만 그리고 또 하나 이한범이 왜 아직 국가대표 아닌지 이해를 못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런 얘기도 했대? 그러면 바그너가? 상당히 디테일한 거야.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다 알고 협상에 들어왔다는 건데 근데 바그너에게는 지금 사실 임생 이사가 한 게 없어. 근데 괜히 뭐 고강도 압박으로만 그거 그냥 얘기하고 밖에 안 넘어갔어. 되지. 뭐 하이프레싱 이런 그러니까 용어도 일반인들이 좀 듣기 뭐 라볼페나 이런 거는 굳이 그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거든. 근데 어쨌든 바그너 얘기를 그렇게 많이 안 했는데 바그너 쪽은 진짜 진심으로 임했다는 게 왜냐면 우리가 양민혁이나 이한범 우리는 잘 알지. 근데 외국인 봤을 때 그들을 알까? 쉽지 않아. 그럼 당연하지. 아니, 그건 당연하지. 이 한국 축구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심이 있고 정말 진심이어야 그 정도가 된다라는 거지. 그리고 세대 교체가 정말 필요하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나는 이런 플랜을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했다라는. 근데 오늘 그런 그 자리에 그 박은호 얘기가 있었어? 아니 그 진짜 고강도 압박만 하고 넘어갔다니까. 하이프레싱밖에 없어. 하이프레싱이냐 고감도이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답답한 거야. 많은 사람들이. 왜? 그러니까 어쨌든 제시마 시대 이미 됐었어야 되는 게 맞고, 근데 그게 안 됐잖아. 그러면 다시 팔을 짜서 뭔가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바그너도 진짜 진심을 보였다라는 거야. 포엣도 마찬가지. 포엣은 내가 예전부터 얘기했잖아. 포엣은 사실. 뭐 그때 뭐 들어가지고 포엣도 지원했다는데요. 이런 얘기를 얼핏 여기서 했던 것 같은데, 근데 바그너 얘기는 나도 사실 잘 몰랐어. 오늘 안 건데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 좀 한국 축구 진심이었더라. 근데 결국에 어떻게 됐어? 해배로 홍명보로 안 거야. 나는 근데 이 얘기는 꼭 하고 싶어. 홍명보 감독이 나 나쁘다는 게 아니야. 그런 뜻이 아니야. 그러니까 바그너가 좋다 안 좋다가 아니야. 지금 모든 그러니까 얘기는. 이런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은 그냥 간 것처럼 느껴지는 거야 나는. 그러니까 제대로 검증을 했냐? 그러니까 뭐 그 얘기를 했지. 이임생 이사가 이제 모두 발언 좀 했을 때 모두 열심히 준비해 주었다라고 얘기는 했어. 근데 여기에 있는 측들 또는 뭐 관계자들 얘기 들어보면 그게 맞나? 그렇게 얘기하는 게 맞나? 정말 진심으로 준비하면 이틀 만에 협상하고 와가지고 이거를 평가하고 홍명 보러 간다? 나도 그 부분을 짚고 싶은 거야. 이 부분은 너무 그냥 끼워 맞추기 아니냐라는 의혹들이 있는 거지. 왜냐면 바그너도 그렇고 포엣, 그러니까 물론 포엣은 조금 금액 차이가 좀 있었을 수도 있어. 근데 이 부분까지 내가 뭐라고 말 못하겠지만, 그거는 알겠지고. 뭐 이런 것도 있죠. 내가 어때 바그너에 대해서는 금액 차이도 그렇게 안 났을 거로 난 얘기를 생각해. 왜냐면 어느 정도 알고 들어왔기 때문에 바그너 쪽은. 그럼 어느 정도 금액, 왜냐면 자기도 실패한 어쨌든 커리어가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큰 뭐 그런 게 아니라는 거. 그러다 보니까 이 관계자들은 좀 의아한 거지. 아니 제대로 한 거 맞아? 이틀 만에 2명 다 반도 하루하루. 이건 합리적인 의심이다. 그러면 그냥 이미 다 정해져 있는 거 아니야? 그럼 유럽 왜 갔어?
이렇게 되는 거죠. 아, 왜냐면 이게 난 진짜 지금 약간 또 형 얘기로 좀 정리가 되는데, 아니 박은호가 이한범 얘기를 꺼낼 정도로 적극적이어서 세대 교체에 대한 이야기, 양민호 얘기 꺼낼 정도로 그 외국을 갔다 왔어, 대면을 한다고. 근데 그거 정리할 시간도 없이 쪼르르 와갖고 홍명보 감독 바로 만난 거야. 낮에 들어와서 저녁 밤에 만난 거거든. 근데 이거는 나는 말이 안 되지 그럼. 그럴 수는 있다고 생각해. 예를 들면 어쨌든 둘을 만나고 왔어. 뭐 전술적으로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뭐. 근데 어쨌든 엄청 성의를 보니까 나는 처음에 이민생 이사의 그 기자회견을 듣고 또 현장에 있었으니까 네. 듣고 야, 또 박은호는 엄청 형편없이 준비했구나. 별로 진심이 아니구나. 왜냐면 너무 얘기한 게 없잖아. 하이프레시 얘기밖에 안 했고. 그리고 이제 두 분 열심히 노력해 주셨지만 이런 상황 때 홍명보 감독을 가겠다라고 얘기했잖아. 그래서 나는 박은호는 뭐 별거 안 했구나. 박은호가 이제 준비도 잘 모르고 한국 축구도 그러니까 잘 왜냐면 모르고. 그런 감독들이 좀 있었어. 있겠지 그 안에서는. 뭐 그냥 막 준비를 써서 내보는 사람도 있었어. 제대로 안 한. 그러면은 고민할 여지도 없겠지. 나는 그런 줄 알았지. 왜냐면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2일 나가서 5일 나왔단 말이야. 2일 나가면 유럽으로 가는 그 비행기 시간 몇 시간이야. 가서 만났어. 일단 포에부터 만났겠지. 첫 번째 얘기는 안 해도 누가 더 포에시니까 만나서 뭐 바뀔 수 있어도 정확하진 않아. 포에 만나고 또 바로 프랑크푸르트 넘어가서 뭐 박을 만났겠지. 왜냐면 프랑크푸르트 어쨌든 독일 쪽이니까, 그지? 그러면 그러고 바로 왔어. 물론 뭐 비행기에서 많은 뭐 심사숙고 했겠지.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보자 이거. 그러면 적어도 홍명보 감독에게 그냥 만나서 뭐 물어볼 수 있죠. 의견을 한번 서로 의견을 나눌 수 있지. 근데 오늘 얘기한 건 뭐야? 그냥 삼고초라로 갔단 말이야. 맞아요. 그러면은 이게 어이가 없는 거야. 그 관계자들 볼 때는. 그럼 나는 그래서 박은호 너무 개판이었나 보다. 그렇게 그래서 느껴지지. 내가 물어봤지. 박은호 정말 개판이었나? 그랬더니 그게 아니었던 거야. 그 정도로 준비를 했으면 사실은 적어도 아무리 전력강화위원회가 임명무실해 졌어도 와서 일단은 나는 홍명보 감독을 만나고도 괜찮아. 왜냐면 감독님이 어쨌든 계속 거절을 해왔으니 한번 만나서 이런 상황에 좀 도와줄 수 없냐라고 할 수는 있어. 그래도 그 전에 결과에는 뭐라도 해가지고 이런 상황에 약간의 브리핑을 할 수는 있지. 전화로라도. 그럼. 박은호는 이런 상황이고 포엣은 이런 상황이라서 포엣은 그걸 해야지. 뭐 문제가 있어서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박은호는 어떻게 보면은 이런 진실을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물어볼 수 있지. 근데 그런 것들은 사실 공유가 전혀 안 되고 그냥 홍명보 감독으로 결정이 된 거니까 나는 요거는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지. 진짜 그 약간 요 얘기가 팔버드가 전해준 얘기가 내 의혹을 확신으로 좀 만들게 하는. 그러니까 나는 누누이 말하지만 나는 홍명보 감독이 나쁘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야. 나는 여기서는 그 얘기는 빼야 돼. 형이 자꾸 얘기하면 코끼리 생각하지 마야. 그러니까 자꾸 이제 욕을 하시니까. 근데 그렇지 않지만 이거는 어쨌든 이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너무 안 좋다. 너무 무능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 그러니까 그리고 결국엔 뭐야? 다 패싱 낸 거야. 또 다 패싱이야. 클린스만 때처럼. 물론 이번에는 정문규 회장이 나한테 보고하지 마라고 했으니 뭐 면피는 할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그 의중이 들어간 이사가 다 패싱을 하고 혼자 결정하는데 물론 그러니까 나는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잘했으면 좋겠어. 대표팀 잘 됐으면 좋겠고 그렇잖아. 나는 내 영웅인 사람이기도 하고 그분도 잘 됐으면 좋겠고 또 우리 축구 잘 됐으면 좋겠어. 근데 이런 부분들이 플랜 없이 이런 것들이 계속 문제가 클린스만 때도 우리가 제대로 된 플랜으로 만약 그 사람이 선임됐으면 이렇게까지 욕먹을 일은 아니라고. 그리고 만약에 제대로 된 플랜이 있어 그 사람이 되지도 않았겠지. 근데 또 마찬가지인 게 나는 결과가 좋더라도 이 플랜이 어쨌든 뭐 프로세스 플랜 이런 게 없는 상황에서 또 이렇게 되니까 나는 또 힘든 거지. 이게 들으면 들을수록 물론 근데 이게 또 뭐 오늘 또 박주호 의원이 얘기한 걸 또 축협에서는 또 반박을 한 건 있어. 나도 뭐 봤어, 모두가 반박은. 맞진 않겠지. 근데 나도 오늘 만약에 내가 근데 사실 이런 문제를 축협한테 얘기를 하면 사실 뭐 또 많은 얘기를 해주지는 않을 거잖아. 그러면 뭐 관련이 있는 분들 뭐 에이전트일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정강위원일 수도 있고 또 관계자일 수도 있는데 그분들이 생각했을 때 또 약간 한쪽만 쏠릴 수 있긴 해. 그건 나도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분들이 이런 얘기를 난 할 필요가 있다고 난 생각하는 거지. 그렇지. 지금 딱 이 기자회견을 딱 봤을 때는 이게 참 쉽지 않다. 그러니까 이게 좀 약간의 이제 뭐 취재나 이런 걸 정리를 하면, 그러니까 나는 이번에 홍명보 감독이 부임된 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누가 좋다, 박은호가 좋다 나쁘다, 홍명보가 좋다 나쁘다 그게 아니야. 그러니까 내 말은 이번에 이 결론이 나오면서 어떤 게 생겼냐면 지금 어찌됐건 제시마 씨를 놓친 거는 무능에 가까운 거고
그건 맞잖아. 무능한 거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협상 되게 여지가 있었는데. 그건 잡았어야 돼. 그러니까 그 그래. 무능이고 요번에 포획 바그너 이거는 내가 볼 땐 구색 맞추기야. 그러니까 이거는 악이야, 난 악.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하더라도 결론이 당해져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그런 거지. 그러니까 오늘 그 얘기로 지금 왜냐면 바그너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준비하고 이한범, 양민혁 세대 교체까지 얘기할 정도로 준비해서 간 거면 이게 이유가 안 되지. 무슨 고강도 프레싱이야.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그리고 그게 빌드업과 고강도 프레시는 양립하는 게 아니야. 다 그거 요새는 트렌드가 같이 붙어 있어야 돼. 아니, 본인도 알 것 같은데. 아시겠지. 뭐 모를 수 없지. 그래도 그러니까 엄청난 나쁘다는 거야, 전문가인데. 난 이게. 그러니까 무능도 죄야. 아, 죄지. 협회에서 이렇게 무능에 다 놓치고 99명 중에 뭐 다 놓치고 와서 결국 그 무능은 무능대로 놔두고 이건 솔직히 안 좋은 거잖아. 패싱하고. 그럼 왜 있냐? 탑다운할 건 왜 있냐고. 나도 오늘 뭐 들으면서 좀 답답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죠. 그러니까 난 요새 요번 한 6개월 한 5개월 동안 뭐 방송을 위해서 뭐 내가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워낙 뭐 좋은 분들이 많으니까 잘하시는 분들 많고 나보다 훨씬 더 뛰어난 선배들이 뭐 중원 형도 있고 나름의 노력을 했을 때 가장 힘들었던 건 이제 그 사람들 말을 잘 못 믿겠더라. 협회가 하는 말도 잘 못 믿겠고 요새는. 그것도 좀 안타깝다. 같이 일하는 사람으로서. 잘 모르겠어. 그리고 이게 맞나? 이런 얘기가 맞아? 뭐 이런 게 쉽지 않은 거지. 네. 근데 그리고 이제 끝나고 나니까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참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싶지 않았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네. 네. 그리고 아마 박조 위원이 어쨌든 본인 영향력 있는 사람이잖아. 그럼. 총대를 메고 이렇게 어쨌든 후배들 위해 얘기한 것 같아. 이러면 안 된다. 근데 그거 터지고 나니까 이제 불묻듯이 막 밀려들듯이 막 그래요. 얘기들이 그런 나오는 것들이 거죠. 나오겠지. 앞으로 더 나올 거야. 그럴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더 나올 거고.